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지율은 김문수에 앞서고 있습니다. 방탄유리 연단에선 이재명 후보가 주목받았고 찢어진 빅텐트는 그저 비닐우산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푸틴식 재림으로 불리는 생트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TV 생중계에서는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1차 TV 토론 공방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곽종근은 통화하며 문 부서서라는 말을 복창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민주당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냐며 지기현 판사에 대한 추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거물 법조인과 잇단 소통에 나섰으며 김주현은 안가 모임 전후 윤과 집중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 시공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참변을 당했으며 회장이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명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 공개 수배 중입니다. 술 취한 중국 교포가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진돗개를 풀어 멧돼지와 노루 등을 잔혹하게 사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변호사가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알아보았고 김문수 후보는 군사정권의 고문도 이겨낸 노동운동의 전설로 알려졌습니다. 돌비뉴스에서는 홍준표를 찾아 산만리, 김계리 사건은 계류 중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SKT에서는 단말기 고유 번호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년 전부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피라도 기증하겠다며 시민들이 몰렸던 광주 시민운동 당시 병원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12.3 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병력이 국회 투입을 주저하자 전방부대까지 차출해 국회에 투입하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국회 장악을 위한 적극적 내란 행위 정황을 뒷받침하며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삼겹살, 소맥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민주당이 주점 내부에서 촬영된 추가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을 떠난 인사들이 반윤 빅텐트에 합류하며 중도 보수층까지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몽령 김계리의 국민의힘 입당 시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역류 현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 편 가르기를 멈출 때라며 방탄유리 유세에 나섰고 김문수 후보는 노인과 청년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이준석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만이 필승카드라며 단일화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제협공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힘 출신들의 특성이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두고 첫 토론에서 검증이 이뤄졌으며 산엘백 외에도 다른 선물의 실제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용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취소 판결을 받았고 방심위가 수사와 징계로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여당은 사형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사건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됐습니다. 한편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가 시화호 앞에서 검거되어 범행 동기가 조사 중입니다. SPC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수사가 시작됐으며 감염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복제폰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서울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진짜 빅텐트는 민주당이라며 외연 확장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헤어진 상태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관리, 디딤돌 소득 확산 등 부동산과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이 편을 갈라이대 1협공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에서는 호텔 경제로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각 후보가 난타전을 펼쳤고 말자르기와 일부러 다른 답변으로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행위, 허위 사실 공표제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의도에 대해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거용 얕은 술수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허은하 등 정치인들이 잇따라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자 이에 대해 이익 추구형 이동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내일 첫 유세에 나서고 홍준표는 김문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접대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사진 공개로 맞대응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으며 재판 중에 문 부수고라도라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흥 흉기 살인 사건 용의자가 검거됐고 SPC 제빵 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또 한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진 청주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과수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에 대해선 괴롭힘이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유족 측은 MBC의 면죄부가 내려진 데 반발해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하철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이 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닭고기 공급난으로 브라질산 수입이 중단되며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3년 전 발생한 해킹 사건의 정보 유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 암입뼈까지 전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내일부터는 전공의 추가 모집이 수련 특례 적용과 함께 시작됩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경기도 시흥에서 50대 중국인에 의한 연쇄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40대 중국인도 흉기를 들고 무차별 돌진하다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념보다 통합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 힘을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노인과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또다시 호남을 찾아 광주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TV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이 자화자찬과 아전인 수식 해석을 내놓았고, 커피 원가와 호텔 경제학을 둘러싼 공방의 맞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재생에너지 이슈로 충돌이 벌어졌고, 개헌안을 두고 장기 집권용이라는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모병제와 여군 확대 등 병력 감소 대안이 논의됐으며,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복창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장갑차가 중앙분리대를 올라타는 등 군의 기강 회의도 지적됐습니다. 도시락 유통기한을 속인 편의점 문제가 드러났고, SKT 유심 정보 약 2,7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주민 피해가 증가했고, 고 오요한나 씨의 괴롭힘 사실은 인정됐으나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문 끝에 폭우로 중국 남부에 피해가 속출했고, 과속 단속을 위해 암행 순찰차가 투입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신호 이후 다시 지상 작전에 돌입했고, SPC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돗개를 훈련시켜 밀렵에 이용하고 특수 도구까지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